안녕하십니까, 메탈리안입니다. 방금 또 돌아왔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 예. 네. 어쩌다 보니 2주 연속으로 뉴비 시절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햄은 어떤 곡을 듣다가 메탈에 빠졌습니까? 형, 뭐 딱히 뭐 또 특정 좋아하는 밴드가 많이 없었다. 나는 공부하듯이 했던 것 같아. 공부하듯이. 네, 이제 도서실에 가가지고 국악도 찾아보고. 뭔가 틀린데 이거. 또 막 이렇게 음악 이론 공부를 하면서 나는 메탈이라는 자체가 니처럼 해박하지는 않고 장르도 하나도 몰랐어. 몰랐는데 그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테이프, 옛날에 우리 때는 테이프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메탈이라 하면은 무조건 어떤 밴드가 이게 밴드가 누구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다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밴드가 뭐가 유명하고 무슨 노래가 유명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메탈 음악을 끊고 공부하는 식으로 계속 이론 공부, 그 다음에 사운드 공부 그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카피보다는 내 곡을 쓰는 데 투자를 많이 했지. 햄이 좀 특이한 케이스네, 그러고 보니까. 예. 나는 슬레어도 사원하고 같이 공연하면서 이 팀이 약간 슬레어다 하는 거 알았고 그 누구 마트나 형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메탈리카 같은 스타일이네. 그럼 그때 이제 그걸 하고 알았고 마틴이한테 물론 제일 많이 이제 팀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난 니한테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 네가 이제 던져주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이게 이거였구나. 옛날에 들어봤던 건데 음악은 또 한참 들을 때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 밴드가 이 노래구나. 그때 이제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밴드는 없는 것 같아. 사실 이 의도는 그거 뭐고, 밴드들이 음악 시작할 때 보통 어떤 특정 선배 밴드에 꽂혀갖고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보통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주다스 프리스트라든가 UFO 이런 스타일이고, 메탈리카도 뭐 다이아몬드 헤드라든가 실리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헬로윈이나 스키드로였고 주다스 프리스트. 그러니까 그 곡을 좋아하다 보면 이 곡을 연주하고 싶다 하는 열망에서 밴드를 시작했다가 이제 그러다 본인 곡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명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것 때문에 햄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영 다른 얘기 나왔어. 의야. 속으로 씨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예. 굳이 이제 네가 의도하는 그 따지자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방송의 그건데 위덕에 있었어. 위덕에 하나도 안 돼, 쌍. 굳이 따지자면은 글쎄요. 내가 꼽혔던 팀은 솔직히 판테라. 판테라를 딱 듣는 순간에 뭔가가 팍 깬다고 해야 되나? 다인백 옹인 기타라면 진짜 어쩔 수 없지, 진짜.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메탈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내 음악의 색깔을 잡아주는 데는 이제 판테라가 영향을 참 많이 했지. 사운드적으로. 그러니까 햄 말씀도 그렇지만 저도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다스 프리스트랑 매너워, 아이언 메이든, 그리고 이제 러닝 와일드 같은 파워 계열들이 이제 좀 정통 파워 계열들, 그리고 슬래시 같은 쪽에서는 소돔이라든가 이런 쪽이 크레이트가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 곡들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이거는 저나 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음악하는 다른 밴드 친구들도 그렇고 그 자기 곡 하면서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곡들을 연주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레드 클라인이 연주하는 파이브 니치 언론도 매력이 있고. 그건 누구 곡인데? 판테라. 판테라고 했다니까. 그래? 스매시가 연주하는 세풀투라 곡들도 멋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밴드가 뭐가 유명한 곡인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인데 유독 특히 락메탈 쪽에서 사실 댄스나 힙합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말을 못하겠고, 락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들의 음악에 대한 이제 그걸 듣고 자라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대한 그게 동경이 크다 아닙니까? 취향도 크고. 그게 나중에 90년도 말이라든가 2000년 초반에는 기획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트리뷰트 앨범. 오늘 이게 원래 그 앞주에 얘기했던 컴퓨터 얘기하기 전에 원래 이걸 하려 했었어.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획음반이지 하면서 기획음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쪽이 먼저 됐어. 이런 쌍. 내가 못 맞춰줬네. 아니 햄도 못 맞춘 게 아니라 저도 의도한 게 자주 엄하게 갔어.
예, 엄하게 가다가 엄하게 나온 거 이게 메탈리안입니다.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 영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을 그걸 한 10번 이상은 봤나? 근데 요즘 단테라면 이제 게임 데빌 메이크라의 주인공 단테고. 신곡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얻고 그런 쪽으로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국이 복잡하고 지금은 3인조라서 스트레이트한 게 많았는데 옛날에는 신디도 있고 이럴 때는 막 사람들이 노래가 뭐 그래 길어요. 뭐 한국에 세 개의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게 그냥 그런 쪽으로 영향을 많이 사실 저도 말한 노래 인자 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인조 되면서 내가 좀 정됐지. 그렇지. 옛날에 CD 들어갈 땐 뭔지 모르겠더라. 진짜 오페스 듣는 느낌. 왜냐면 오페스도 훌륭한 밴드고 마라도 진짜 훌륭한 밴드인데 저는 정 진짜 못했거든요. 오페스는 매니아들 많습니다. 국내에 성공적인 내한 공연했고. 그리고 다시 또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제 메탈 밴드, 락 밴드 기타 치는 사람 치고 음악 하는 사람 치고 스모컨도 더 싫어하는 사람 없고 브레이킹도로 싫어하는 사람 없고 펜킬은 완전히 다비씨를 좋아하고 마스터 오브 백 졸라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 열망이 나온 게 그걸 이제 음반사에서 외국반사에서 이거 돈 된다 해서 나온 게 트리뷰트 음반. 그 열풍이 좀 있었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컴필과 트리뷰트의 차이가 뭐냐? 컴필은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에는 밴드들 돈 없을 때 돈 모아서 시장 등도 있었고 이제 음반사들이 우리가 이런 계획을 발매했다 하면은 이제 신인 밴드에 소개도 되고 어느 밴드에 이제 싱글이 대신 들어간 곡도 있고 그런 식이 있었다면은 트리뷰트 음반은 이제 기존 밴드가 이런 거 카피했다 가능성이 강한데 그 중에 우리가 모르는 밴드들이 한 번씩 있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트리뷰트 앨범을 통해 갖고 모르는 밴드를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들은 트리뷰트 앨범은 제 20살 때 말쯤에 나왔던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 트리뷰트 2장짜리거든요. 그 앨범 구성이 어찌 됐냐면은 이제 테스타먼트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오버킬까지 스레시 메탈 밴드들 그리고 유럽 쪽에 헬로윈들 중심으로 한 파워 메탈 계열들 이쪽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전혀 완전 몰랐던 그 이제 라이센스 잘 안 되던 팀들이 좀 있었습니다. 버진 스트리라든가 아니면은 이름도 생소했던 데빈 타운젠트. 데빈 타운젠트의 신어가 진짜 예술이거든요. 주다스 프리스트 곡 중에서. 데빈 타운젠트가 누구냐? 스티브 바이 앨범 중 섹스 앤 리전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서 보컬을 했거든요. 목소리 완전 악마적이고 악마와 천사까지는 아니지만 선한 목소리, 악한 목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어를 하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완전 카리스마 그 자체. 근데 생긴 거는 옆집 아재. 옆집 대머리 아재. 딱 이 느낌이거든. 근데 지금은 실험적인 음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듣기 좋아해. 예. 그리고 네버모어라는 팀이 있습니다. 원래 네버모어. 상당히 이제 미국 팀인데,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인기가 더 좋았고, 아주 무겁고, 둠틱한 음악을 한 팀인데, 근데 이 팀 특징이 리메이크 곡을 하잖아. 가사하고 기본 멜로디 말고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 그 팀에서 제일 유명한 그 리메이크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이제 조용한 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난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인지 몰랐다. 와, 씨발, 어째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었거든. 이건 제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예. 사이먼 가펑클.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예. 근데 이 팀이 또 이제 주다스의 러브 바이스를 카피했는데, 러브 바이스 곡은 가사가 내가 좋아하는 아주 선정적이야. Into your room, wearing the sleep. 이 느낌이거든. 이거를 아주 음침하게 졸라 헤비한 블랙 사바스 부르거든요. 졸라 좋아, 씨발. 그리고 이제 저도 잘 몰랐던 헤븐스 게이트 같은 팀. 이제 독일 정통 메탈 계열. 이 팀은 좀 시원시원하거든요. 그 팀이 센티넬을 불렀는데 사실 할포드 전성에 못 미치지만 내가 좋아하는 시원시원한 스타일이라서 그 팀을 찾아보게 됐고. 그리고 오버킬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오버킬은 그때 이 집의 타이런트를 카피해서 처음 알았고. 아이스더스가 이제 그거 국회 돌격했던 그 양반 있는 팀. 그리고 킹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그 앨범에. 그래서 이제 앨범이 2장이니까 앨범 2장에 꽉 채워 나왔거든요 거의. 그래서 한 20몇 팀을 계속 들었는기라 나는. 그러면서 이런 팀도 있구나. 그걸 많이 알았지. 그리고 국내 라이센스가 없는 팀도 있었고 마음에 드는 팀. 헤븐스 게이트가 국내 라이센스가 없어갖고. 그래서 그 팀이 오래 가지 못했는데 그 팀의 기타리스트 샤사 페스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헤븐스 게이트 이후로는 이제 유럽 쪽 파워 메탈, 심포니 메탈 계열이 대부가 됐습니다. 명 프로듀서로. 예. 그래서 헤븐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정통 메탈 겸 이제
시원시원하더라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 트리뷰트를 인상 깊게 들었지만 그 다음 인상 깊게 온 게 국내에서 나온 거. 뭐 어떤 거? MI 메탈리카. 국내 밴드들의 메탈리카 트리뷰트입니다. 메탈리카. 거기 누가 있었느냐? 우선 크래쉬. 크래쉬가 블랙핸드를 카피했거든요. 그래서 지기지. 근데 그 당시 스래시는 이제 1집에 완전 정통파 스래시가 아니고 3집쯤 오면은 이제 전자음악이 좀 심취하거든요. 크래쉬가 좀 테크노틱하고 그 느낌이 약간인데 그래도 스래시, 크래쉬 지기거든. 두 번째 곡은 이제 내가 아직 기억한다. 왜냐면 하도 많이 들어갔고 게임 오버라고 그 좀 통통 튀는 이제 좀 그루브한 느낌인데 새드 버츄르를 아주 감각적으로 카피했습니다. 네. 세 번째 팀이 사실 이 팀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푸얼 트위스티드 미라고 세 번째가 맞나 네 번째가 맞나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이제 제노사이드 우리 사일런타에 계셨고 지금 다운이너홀을 이끄는 준이 형님이 있던 팀. 그래? 웰컴홈. 그 당시 웰컴홈이 이제 메탈리카의 3집 마스터 오브 패스에 실린 곡인데 그거 페이드 투 블랙이라든가 이 계열을 내는 발라드라기보다는 이제 느린 넘버 있지 않습니까? 느리다가 달린 넘버. 그 페이드 투 블랙을 있는 넘버거든요. 근데 이게 곡 제목이 웰컴홈이고 부제가 사나타리움인데 정신병원 이런 뜻이야. 국내에서 발매 금지였거든 테이프로 처음 나왔을 때. 근데 거기서 실렸을 때는 이제 CD에는 그 곡이 있고 테이프는 없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때 준이의 곡을 처음 듣고 와 이거 뭐냐 하면서 감탄을 많이 했지. 마지막에 폭발하는 것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앨범에는 또 우리의 이웃 부산 메탈의 자랑 C.O.B. C.O.B의 영호 형님이 있지. 영호 형님이 C.O.B가 이제 메탈리카의 원을 카피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예. 그래서 좀 이제 근데 그 영호 형님을 제가 당시 90년대 락앤롤 코리아 부산에서 제일 처음 봤고 그때는 메탈리카의 언틸 슬리프를 카피했었고 지금은 합주실에서 한 번씩 봅니다. 신기하더라 진짜. 그 얘기하면 저 해도 지금 신기해. 예. 그리고 사하라가 있었어. 사하라. 인천의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인데 죽였거든. 그 팀이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펫을 카피했고 그리고 노이즈 가든 시케디스 소리를 아주 자기들 색깔대로 카피했습니다. 저한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 앨범도 참 출창나게 들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렇게 있었고 그 외에도 우주수로 많이 나왔거든요. 트리뷰트 앨범이 디오 트리뷰트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이거를 제가 언제 산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유럽 그 앨범이 라인업은 죽이는데 국내에서 좋아할 라인업이 아니야. 분명히 제가 외국 가서 산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이제 수입된 걸 산 건지 모르겠는데 첫 곡이 블라인드 가디언의 Don't Talk to Stranger였거든. 그러니까 디오의 곡들, 블랙 사바스 시절 디오의 곡들, 그리고 레인보우 시절 디오의 곡들 이걸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Don't Talk to Stranger랑 그리고 Children of the Sea. 그건 제그펜즈라는 국내에 좀 생소한 팀이 했었고 그리고 헤븐 앤 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엣지 오브 세니티라고 스웨덴 밴드인데 이제 거의 그게 1인 프로젝트거든요. 단 스와노라는 양반. 그 양반이 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앨범을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갔고 CD 케이스 자체가 박살이 나버리는 바람에 예.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한 번씩 찾아 들으려 해도 잘 안 보여. 또 잉베이 마틴이 카피한 그거 게이츠 오브 바빌론도 있었고 보컬이 제퍼스 가소토였거든요. 지깁니다 그거. 그건 좀 듣기 쉬울 기야. 그리고 스테이라인 세드도 있고 스테이라인 세드가 이제 그 뭐고 레인보우 1집에 원래 연주곡인데 그거 레인보우 언더스테이지부터 이제 가사가 붙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그 앨범에서 악셀로 디펠이 있구나. 독일의 백발 기타라고 제가 불렀는데 리치 블랙모어의 계승자 어째 보면은 그게 클래식한 연주 부분으로 블루스 말고 근데 그 양반이 또 발라드에 환장한 양반이야. 거기다가 곡을 너무 많이 써갖고 앨범이 20장이 넘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 패턴이 똑같아가고 제가 안 듣거든요. 구하기도 힘들고 한 장 살려면은 한 3만 원 가까이 가는데 패턴이 이제 똑같아지니까 그 전까지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안 그렇겠나.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좀 맛있는 데에 물리는 느낌. 좀 그래 돼갖고 어느 순간 라이센스 되던 게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좀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앨범 통해서도 제가 많이 들었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거의 저랑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레이브 디거. 그레이브 디거의 위락이 있었고. 네. 그래 거기서 접했다가 나중에 그레이브 디거의 자작곡 윌리엄 월레스 브레이브하트를 들으면서 제가 그 팀에 빠졌지.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앨범 통해서 일단 맛배기를 본 다음에 이제 본편으로 넘어가는 기라. 그래서 위험했어. 졸라 위험해. 알고 보면
커피도 위험하지만 트리뷰트는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트리뷰트 앨범제란 자체가 예. 명곡도 들을 수 있지만은 예. 그 팀의 색깔도 잘 읽을 수 있는 그렇지. 어떤 일석이조의 어떤 색깔을 띌 수 있겠네. 그렇지. 이게 질레성은 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해서 독립한 느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보다 이제 맛집을 해서 독립한 국밥집. 이걸 보는 기분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국밥집에 처음에는 이제 맛이 오리지널 못 따라갔는데 이제 본편을 들으면서 원래 이런 맛이구나 딱 찾는 느낌이라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었지. 그 외에도 여러 잡다한 트리뷰트가 많았거든요. 무슨 사바타지 트리뷰트, 블랙 사바스 트리뷰트. 블랙 사바스 트리뷰트는 뭐 메가데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기 좀 재밌는 게 그 트리뷰트 앨범 제목이 네이티비티 인 블랙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줄이면 NIB. 근데 그게 블랙 사바스 1집의 두 번째 곡인가가 NIB라고 있습니다. 그게 풀었으면 무슨 뜻인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앨범 때문에 네이티비티 블랙이라고 라는 루머가 좀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기다 그 곡 가사도 한번 웃긴 게 그 곡 가사가 이제 나는 인간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름은 루시퍼야 하는 약간 좀 당신은 블랙 사바스가 악마주의를 좀 노리고 했으니까 좀 재밌는 가사입니다. 근데 그 곡의 장점은 베이스에서 나오는 톡톡 튀는 느낌. 그 베이스가 진짜 듣기 좋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트리뷰트 앨범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 뭐, 슬레이어의 슬라타링 슬로터라든가, 이제 완전 B급 밴드. 우주선, 왜냐면 어느 정도 장사가 됐거든, 그때. 뭐, 너보다 트리뷰트도 있고 했으니까. 예. 그 하도 많이 오니까 저도 어느 순간은 사다가 안 사기 시작했어. 결국 들어보니까 다 지겹고, 또 이제 녹음이 잘 된 것도 아닌 것도 많고. 했는데, 이제 잊혀질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리메이크 부분 이제 영원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지금도 이제 밴드들이 자기들이 카피한 곡을 많이 올리거든, 싱글로. 당장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의 포크 메탈 밴드인데, 프로이쇼인가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완전 독어라서. 가들이 어떤 곡을 리메이크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 강남스타일. 근데 얘들은 국내에 수입받아 들어온 적이 없어. 그거도 트리뷰트에 들어가는 거. 트리뷰트라기보다는 트리뷰트가 이제 리메이크 연장이니까, 카피 연장이니까, 카피를 했는데, 강남스타일을 했어. 의외로 발음도 깨끗해. 근데 가드 스타일이 뭐냐면 이제, 무슨 중세 갑옷 입고 나와갖고, 바이킹처럼 하는 애들인데. 네가 보냈던 거. 보고, 이 새끼들 뭐냐 하면서 졸라 놀랬거든요. 그럼, 이야. K-팝의 위력이네. 그러니까 그때는 K-팝 싸이의 위력이지 그거는 또. 그때 싸이의 그 강남스타일이 엄청나던 게 블랙메탈 밴드 그레이브본이 카피를 하더라니까 공연장에서. 씨발 이거 뭐야 하네. 한번 했지 진짜.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이런 선배들의 곡을 이제 신인 밴드라든가 어느 정도 실력 인정받는 밴드가 카피하는 건 돈이 되더라고요. 그걸 활용 잘하는 밴드가 하나 있는데 파워울프. 파워울프? 예, 독일의 이제 파워 메탈 밴드인데 이 밴드의 특징은 이제 그 팀 베이스 같거든요. 키보드가 좀 난 놈이야 대신. 키보드가 이제 무대면으로 이걸 다 장악해 버리거든. 기타도 되게 있고. 그런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이게 음반사의 전략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밴드가 이 밴드의 곡을 카피한 걸 내는 기라. 이제 그들 음반이 있으면 보너스 시식으로 내는 기라. 거기에서 대박 친 게 제 생각에는 에피카가 그 밴드 팀 곡 하나 불렀는데 좀 미들템포 곡을 예. 이게 에피카 특유의 그 팀은 이제 심포니 고딕이거든요. 여자 소프라노 보컬 있고. 곡을 너무 우아하게 써버렸어. 지게 돼. 원곡보다 그게 더 좋아. 진짜.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그 팀의 이제 아멘앤 어택이라고. 그 팀 컨셉이 이제 늑대인간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제복을 입은 늑대인간이야. 어째 보면 악마주의가 이제 옛날 밴드들 있어보다 악마주의를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갖고 했는데 이게 우리 엔터테이너가 다 알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가톨릭 흉내를 내면서 불경함을 같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아멘앤 어택 같은 곡이 나오는데 그걸 크리에이터가 카피했거든요. 졸라 행복해. 졸라 좋아, 씨발. 그리고 그 팀의 발라드 곡 중에 이제 렛델비나시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난 라틴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이상한 이거밖에 없어. 그거를 또 이제 독일의 좀 젊은 밴드, 좀 글램 메탈을 하는 밴드, 좀 어린 밴드 있거든요. 키싱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제 아주 글램 메탈스러운 가사를 붙여서
붙여서 이제 자기들만의 발라드로 만들 수 있는 게 졸라 좋아해. 예. 그런 방식이 있고 또 그 팀 이것도 기획사 작품 같은데 물론 그 팀이 이제 또 선배들 곡을 한 게 있습니다. 아모나마스 곡이라든가 주다스 프리스트 곡을 한 거, 러닝 와일드 곡도 하고 사바타지 곡도 하고. 그 다음 앨범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 곡에 보컬들 맞춰야 되는 기라 다른 밴드. 아모나마스 보컬을 넣어서 가들 노래 하나 부르고 그거 알리사 화이트 글러즈 누나가 나와서 이제 가들 노래 중에 디먼즈와 걸스 베스트 프렌드라고 악마는 언니들의 친구. 원래는 그거 이제 뮤직비디오 보면 수녀 언니들이 옷 벗으면서 활개치고 우리가 아주 좋아했거든요. 알리타 누나가 나오니까 남자들이 보고 설치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봐. 그리고 이제 의외의 팀 진짜 그 팀 트리비움. 트리비움이 원래 뉴메탈 계열 그루브 메탈 계열인데 점점 정통 메탈 쪽으로 가고 있어. 그 팀 곡에 나와갖고 했는데 그게 또 제가 졸라 좋아해요. 피스 바이 피스라고 아주 웅장하고 제가 한번 들려드렸을 겁니다. 야, 오독스럽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 결국은. 돈이 되니까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꾸준한 시도는 계속 이뤄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또 내 생각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트리뷰트라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고 그거잖아. 그렇지.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리는 그런 게 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것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돈 벌면 좋으니까. 그 대표 사례 중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전방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식으로 사실 들어갔다고 제가 생각하는 앨범 중 하나가 오지 오스본의 트리뷰트 라이브 랜디 로저를 기리면서 그 오지가 랜디 죽고 나서 엄청 슬퍼했거든요. 근데 랜디의 급여는 딱히 안 좋았다는 얘기가 또 있거든. 랜디의 급여는 연봉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오지랑 오지 와이프가 또 이제 샤론 오스본이 실질적인 오해 아닙니까? 왜 오지 혼자 놔두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맨날 술 처먹고 약 빨고 하다가 아가 맛이 갔어. 어떻게 음악하겠어? 와이프가 씨발 잡고 조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샤론 여사가 거의 뭐 악당업체 역할을 다 했다고 저 글에 들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계산적으로 되니까. 예. 그게 또 비즈니스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랜디 로저를 아끼는 모든 이들에게는 썩 좋지만은 않지. 그랬대. 예. 그랬구나 또. 예. 그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건너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내 최고의 나의 멤버다 해놓고 하는 대가는 그러니까 악덕업주라니까. 실제로 그 테스타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들으니까 비행기 탈 때 그 멤버들마다 급여가 다르고. 그래?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취급이 대우가 안 좋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쓰레기래. 그게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같은 팀인데.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더라고 그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퀸 같은 경우는 그 좀 삔났던 게 퀸이 이제 작사 작곡 전부 다 공동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으로 분배되고 그런 면에서는 참 퀸이 참 괜찮게 했다. 그리고 헌정 공연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레디 머큐리 헌정 공연이 또 아직도 전설 아닙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그때 비명에 가버리고 장르를 넘나든 그 많은 뮤지션들이 모였잖아요.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할 게지만. 이거는 지금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제가 별로 기억이 많이 없거든. 거기는 이제 데이비 보이도 나왔고, 이제 메탈리카도 나왔고, 메탈리카가 진짜 스톤콜드 크레이지를 만나게 해놓고 했는데, 익스트림도 있었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익스트림 공연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거기서 이제 익스트림이 퀸 곡들 메들리를 하는데, 그거 완전 예술이거든. 이제 어나더 바이츠 더스트를 그때 제가 제대로 듣고, 그거 듣고 어나더 바이츠 더스트에 꽂혀서 퀸을 다시 역주행했다니까. 물론, 그 때문에 제가 퀸 노래를 좀 듣긴 들었는데, 잠깐 좀 빠지기도 했는데, 질린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자체는 크게 안 나빴는데 좀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그 솔로 앨범 활동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기적인 걸로 좀 표현하고,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마지막에 연출을 좀 오바스럽게 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 앨범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엄연하게 프레디만의 음악을 하는 건데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이 좀 짜증났고 더 짜증났던 거는 그 영화 히트 치고 나니까 걔라서 나 퀸 매니아야 씨발 지들이 언제 들었다고 적당히 하라고 씨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퀸 좋아하다가도 나중에 제가 지려고 아 씨발 그만 듣자고 네 그랬다니까 진짜. 근데 퀸 노래가 참 재밌는 게 좋지 일단 이제 애들 레슨하다 보면은 네 말대로 그때 이렇게 전부 다 퀸 노래 하나씩은 그러니까. 다 들고 오거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퀸 노래는 빈틈이 많아. 근데 그게 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피 트리뷰트라든지 어떤 카피를 하고 내 색깔을 입히기에 진짜 좋은 곡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 퀸 노래가 어찌 보면은 딱 우리가 봤을 때는 보컬 중심의 곡들이 많은데 악기 파트들이 그 안에서 다 모아지는 그 절제됨 그런 게 억수로 잘 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들도 많고 특히 일본에 또 퀸 트리뷰트 밴드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퀸 곡들을 다 일본어 가사로 했어. 졸라 웃긴데 진지해. 진짜로. 근데 어떤 거는 이제 비주얼을 봤는데 진짜 저보다 배 많이 나온 대머리 아재가 프레디 머큐리 흉내 내고 있는 기라. 저거 신청했다가 욕 존나 들어먹잖아요. 법에서. 근데 저는 그때 참 좋게 봤던 게 열정이 느껴져갖고 진짜로. 처음엔 웃기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야 씨발 저 양반 진심이네. 영상으로 보는데 저 진심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씨발 저래 한 맛이 있어야지. 딱. 그래. 근데 저는 그거 들다가 욕 졸라 들어먹습니다. 저게 뭐냐고 하면서. 근데 저는 오타쿠니까 이 오타쿠의 씨발 오타쿠의 형제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저는 느껴지고 그랬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또 내 같은 경우도 그래. 일본어로 메탈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르는 지금 뭐 이렇게 일본 노래를 들어보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웃겨. 좀 그런 게 있지. 이게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약간 앵앵거리는 듯한 그런 게 내가 일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메탈 사운드에 막 그 일본어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게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 한국어로 된 메탈을 들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필드에서 뛰고 그런 팀들을 많이 보니까 내가 익숙해진 거야. 근데 그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말 잘 안 들으니까 막 일본어로 막 메탈을 하는 자체를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댄스곡도 들어보면은 좀 웃겨. 근데 그보다 더 웃긴 건 이제 제가 써닉을 들었잖아요. 대만팀. 와, 내가 중국어 메탈 처음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통해갖고. 중국어로 하나? 예. 그가 이제 복경하지. 복경. 예. 띠가 따이다 멀티큐와티.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는 게 내가 듣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언어는 문제가 아니라 느꼈던 게 제가 더후를 들으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저 몽골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막 따라오고 있다니까 내가 모르게 그 음악만 듣고. 근데 어느 순간 듣다 보면은 이제 좋아하게 되면은 언어는 문제가 아니라 느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가 들려줬던 몽골 밴드 같은 경우는 사운드하고 어울려. 그렇지. 근데 일본 밴드들을 보면은 약간 하이톤이 강해. 그렇지. 보컬들이 앵앵거리는 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곡들 한번 들려주겠구나. 완전히 막 목소리 막 지기는 이런 팀들이 있거든. 사벨타이거라든가 아울레이지라든가 디파일드 이런 팀들. 그래, 한번 보내봐. 제가 좋아하는 쪽은 아무래도 그쪽이니까. 근데 일본 팀들 보면 연주력이 대단하지. 장난 아니지. 테크니컬로는 진짜 러브바이츠만 봐도. 아기자기하고 라인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런 라인들이 나오지?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 그러고 보니까 그 애니메탈 기타리스트이자 볼케노의 기타고 이제 일본 기타리스트 최초로 AV에 나온 기타리스트가 있거든요. 쉐자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또 이제 일본의 이것도 기획 앨범인데 기타리스트하고 몇몇 뮤지션들이 그거 뭐고 자기 좋아하는 곡들을 카피곡들을 한 게 있거든요. 이 양반이 또 이제 자기 앨범에 스탠드 앤 프라우드라는 이제 시리즈인데 조디 윈스턴의 그거 로잉 러브를 또 카피했거든. 이게 뽕필 가득한데 괜찮아 의외로. 띵디링띵디링띵 이게 뽕필이 장난 아닌데 의외로 괜찮네 이 느낌. 그게 딱 생각하고 또 앤썸의 베이시스트 나오토 시바타가 이제 또 하드록 넘버들을 카피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베이스만 본인이 치고 이제 기타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바뀌지. 그 게리모어라든가 이런 하드록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트리뷰트랑 트리뷰트고.
근데 그 2집이 좀 구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 구한다고 좀 시켜냈습니다. 아, 그래? 예. 게리모도 있었고 또 누구 있었더라. 레인보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겨우 구했다 해놓고 막상 별로 안 들었어. 요 근래에 나왔던 트리뷰트 앨범 뭐 있나? 요새는? 요 근래는 이제 트리뷰트가 나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워울프처럼 그런 계열이 좀 많지. 예. 아니면은 이제 그 뭐고 보너스 트랙으로라든가 이제 뭐 어느 밴드가 좋아하는 사바톤 같은 경우는 주다스 프리스트 곡 신다든가 이런 게 많지. 아무래도 이제 뭐 저번 주에서 이제 아무래도 SNS 뭐 발달과 유튜브의 발달로 각 팀들이 자생이라고 해야 되나?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계획들을 고연히 저번 주처럼 컴필이나 이번 주에 트리뷰트처럼 그런 옛날에 그 어떤 그 맛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그 맞지. 물론 근데 뭐 좋은 방향으로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뭐 노출이 더 쉽게 된 부분은 있지만 그때는 당시에 네 말대로 노출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래도 이제 이 트리뷰트가 이제 나오진 활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신진 밴드의 기존의 레전드라든가 이제 잘 나가는 선배들에 대한 카피곡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맛도 있고. 명곡들이 옛날 그 노래가 확실히 명곡이 많아.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늙은 덕후들이 듣던 것만 듣거든. 그래.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밴드 입문하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유튜브 깔짝거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인데 3인조인데 자연 속에서 막 산하고 바다 막 이런 데서 그냥 펼쳐놓고 트리뷰트만 하더라고. 어잉? 카피만 하더라고. 보면 되게 잘해 애들이. 내 다음에 한번 보이면 나는 저장은 안 해놨는데 누군지는 막 이름을 못 외우니까 보이면 한번 보내줄게. 잘하더라요. 궁금하네. 그 애들은 꼭 찍는 게 자연에서 막 대가리 흔들면서 막 메탈을 하더라고. 궁금한데. 여튼 간에. 그리고 리메이크곡도 찾으면 재밌는 게 많은데. 그래도 오한마의 뭐지? 뭐 사치가이지. 우리 사치가이는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반응 좋더라고요. 은근히 잘 어울린다니까. 버킹하고 버킹이가. 버킹엄은 진짜 우리가 소화 좀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약간 이제 온맛스럽다 아니더라. 그런 게 잘해. 그 카피곡 중에 두 개 진짜 성공 사례라 제가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지. 그렇지. 안 맞는 옷을 입고 막 하면은 그게 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우리처럼 안 맞는 옷을 입고 막 그런 어떤 시도는 좋은데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바꿔야지. 사실 제가 파이어하우스 노래 부르면 맞겠어? 안 맞지. 그래, 퀸 노래 부르면 맞겠어? 그래 왜 뭐? 파이어하우스 한 적 없어요. 카운트다운 했잖아. 그 유럽? 물론 제 꼴린 대로 했는데 딱히 반응은 안 좋았어. 하지 마라. 자, 오늘도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제 우리 메탈 밴드들, 이제 선배든 후배든 간에 이제 레전드들과 선배 밴드에 대해 명곡에 대한 동경은 이제 락 메탈 역사가 되는 한 계속 될 거고 그게 한번 바람을 불었던 게 리메이크 앨범 트리뷰트 앨범들 광풍이었고 그게 지금 사라졌지만 이제 기획으로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고 이제 그리고 꼭 그 얘기 아니더라도 이제 싱글을 그 밴드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선배 밴드의 곡을 한 번씩 내놓는다는 건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만이 아니더라도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그랬고 존경의 표시지. 존경의 표시도 있고 이제 이것도 있고 솔직히 옷까지도 중요해 내가 볼 때. 오히려 여러 길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문한 뉴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저 같은 늙은 덕후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밴드를 만날 때도 종구멍이 돼주는 좋은 입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입문 밴드도 전 몇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알아서 잘 듣고 있겠지만은 좋은 거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저한테.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몇 곡 링크 한 거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 그리고 오늘이 즐거우셨다면 감사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고인물인 걸 느끼셨다면 다 같이 늙은 거나 그러니 하시면 되고 좋은 음악 있으면 같이 교류하고 같이
즐겁게 음악 들으면서 살아가 보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